그러면 궁금한 게 자, 이제 사무직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네. 드러난 거고 네. 궁금한 건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죠. 아니, 한덕수 후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사무직원처럼 그런 자료 정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료 그렇죠. 제출이나 이런 김앤장의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제일 쟁점이에요. 아마 이번 네. 청문회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한덕수 후보자가 정말 김앤장의 그러니까 아까 2002년 당시에도 사무직원 등록 안 됐을 거고 네. 그때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일단 뭐 패스한다 하더라도 네. 2004년에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에 모든 그 지방회에 보내졌고 공문에 따랐고 근데 대부분 그걸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없어요? 굳이 뭐 이걸 등록해서 그렇네요. 우리의 모든 어, 어떤 쉽게 말하면 인적 파워를 다 오픈해야 될까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김앤장 거의 다 안 한 거죠. 네. 다른 어떤 태평양이나 일부 법무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유독 김앤장만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그 대한변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문을 영입된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마치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을 유치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05년에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공직으로 자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 20억에 가까운 어떤 그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제 공직 활동이 평가를 그렇죠. 받고 그 그렇죠. 능력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은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업무를 했길래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를 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어제 인사청문 그 준비팀에서 내놓은 네. 공개적인 해명 자료가 한덕수 후보자는 변호사의 그 어떤 사건에 일절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자문을 했다. 자, 자문을 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엄청나게 추상적인 얘기죠. 한국 경제에 대한 그렇죠. 한국 경제에 대한 자문은 우리 박정호 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럼요. 저희 찐경제와 지금 같이 한 내용으로 든 지식만 가지고도 자문할 수 있죠. 한국 경제 자문할 수 네.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 자문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정말 같은데. 정말 그렇죠. 네. 아마 그런데 어제 그 월요일 날 그 첫 번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예. 첫날 자료 안 낸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덕수 후보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좀 자료를 내라 계속 얘기해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요. 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강병원 그 민주당 간사인가요? 간사가 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자료 온 걸. 오린 걸 이게 왔다 하면서 공개한 네. 게 뭐였냐면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김앤장 주요 활동 사항 그러면서 낸 게 A4 용지 한 장 반짜리예요. 한 장 반짜리. 4년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예. 4건을 했대요. 4건. 4건. 4건의 활동을 4년 4개월 동안. 네. 네. 4년 4개월 동안 4건 했는데 그 4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2019년에 홍콩 라운드 테이블 참석. 네. 도대체 홍콩 라운드 테이블이 무슨 참석? 이것도 좀 명확하지 않는데. 음. 그다음에 2019년 그때 같은 해 네. 6월달에 한국 베트남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력 간담회. 간담회. 네. 2019년에 또 네. 베트남 총리 기업 간담회. 2021 2021년에 베트남 국회의장 공식 방한 기업인 간담회. 이게 네. 이렇게 4건입니다. 끝이에요. 네. 허허.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예.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간담회. 그렇죠. 금융투자협력 간담회, 베트남 총리 기업 간담회, 베트남 국회의장 기업 간담회. 저희 기자들 뭐 박정호 기자 그런 경험했고 저도 있지만 네. 이런 간담회 취재 많이 갑니다. 특히 이런 경제인들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대부분 그냥 얘기 듣고 뭐 특히 한마디 하고. 베트남 국회의장 오셔가지고 기업인들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간담회 네. 하는 것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양국 간에 서로 경제 활성화 잘하고 경제 기업 간의 협력 내지는 뭐 교류 네. 이런 거 잘하자 밥 먹고 하하. 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4건을 하시고 지금
19억 7천만 원 받으셨다고 이렇게 공개한 거죠. 아니 이게 좀 네. 일반 시민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을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김앤장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네. 물론 이제 김앤장 고문 자격으로 이런 간담회 기업인 네. 간담회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전직 뭐 경제부총리를 하셨고 총리 했기 때문에 네. 그 베트남에 뭐 국회의장이 오시고 그다음 총리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뭐 간담회 자리에 나가셔서 서로 덕담 나누고 향후 한국 베트남 그런데 이분은 기업인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 김앤장의 고문 자격으로 기업인 간담회 간 것이고 예.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총리나 경제부총 이런 자리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봤을 때 이렇게 4번 갔다고 해서 10억 7천만 원을 준다?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런 4년 4개월 동안 이 4번을 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에 자문을 했다? 너무 사실 그냥 과거와 지금의 지금 그 얘기하는 것들이 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 세세하게 뭐 기업의 어떤 비밀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김앤장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금 정부 고위 경제부처에 있다가 지금 김앤장의 고문에 가 계셨던 네. 그분과 얘기했던 걸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예. 있는데 예. 그분 말씀에 따르면 바쁘다고 했잖아요. 일도 많고. 와 엄청 바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고. 네. 여기 김앤장 남들 보면 여기 와서 뭐 고액 연봉 받고 팽팽 노는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딱 팀별로 만나서 변호사, 회계사, 뭐 자기 뭐 고문 내지는 그다음에 네. 일 팀별로 딱 만들어서 그 케이스 따라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다음 자료 수집하고 또 거기서 회의하고 네. 그 케이스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차원에 내지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하고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그런 분도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데 어떻게 4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단 4건만 그것도 간담회 자리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주요 활동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희 국민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다른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자료를 안 내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총리까지 그러니까 지냈으니까 뭔가 특별 대우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뭐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아닐까 싶은데 김앤장의 입장은 뭐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은 차마 못 하고 네. 단지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 이쪽에서 이제 내놓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덕수 후보자가 뭐 변호사들의 어떤 개별 업무 네. 관여하지 않았다. 만약에 관여했다고 말하면 법 위반인데. 변호사법 말할 위반인데 리가 없죠. 당연히 관여했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자문, 한국 네. 경제에 대한 자문 아하. 제공했다는 역할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변호사법이나 뭐 공직자윤리법 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거기에 뭐 위배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좀 잘 그러게요.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지금 전직 고위 관료에서 예, 예. 관료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뭐 어떤 얘기 그분- 사례나 그분 지금 열받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줘? 아마 연봉도 그분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적게 받을 거예요. 그분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관료들을 많이 지금 뭐 80명, 40명 넘게 지금 가 있고 예. 지금 비법조인이 한 80, 90명 가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금 정부 관료 있을 때 연봉보다 3배 이상 받고 네. 평균 한 3, 4억 뭐 2, 3억씩 뭐 3억씩 받고 일하시면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내놓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의 어떤 그 안에서도 분명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정말 과연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일하고 19억 7천만 원씩을 받고 예. 다시 또 공직으로 돌아오는 게 아유.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뭐 박 기자 아시다시피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은 결국은 그 김앤장이라는 이 법률사무소 여기도 기업이죠. 법률사무소 기업인데 얘네들 같은 이런 법률 로펌 그 최고 경영자 네. 김영무 대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데려오면서 네.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운 연봉과 급여를 주면서 뭘 바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수십억씩 뭐 고문료를 막 주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리고 그 김앤장도 솔직히 뭐 그냥 땅 파면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그 변호사와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 돈 벌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클라이언트한테도 돈을 받아서 그럼요. 월급 주고 하겠죠. 그렇죠. 그 수임료를 다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한테 한덕수라는 전직 총리, 경제부총리한테 우리가 4년 4개월 동안 20억을 투자해도 네. 그 이상 뽑아낼 수 있다. 아하. 그 이상 벌 수 있다. 이 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합니다. 얼마나 또 어떤 일을 좀 했길래 이런 보수를 지급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그 청문회 때 네. 저는 그 민주당이 됐든 하여튼 이쪽에 여당이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 그 한 10년 그 노무현 네. 정부 때 총리 그 네. 인사청문회 때도 했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기준이 달라지고. 거에 걸맞게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 때도 김앤장 거의 하고. 20억 가까운 또 돈을 받았잖아요. 20m. 그리고 20m 헬스장 헬스장도 1년 동안 그게 인터컨티넨탈.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죠. 예. 그 억대잖아요. 그것도 회원권도 그것도 그냥 공짜로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참 안 온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랬다면은 돈을 정말 벌고 싶어는 돈을 벌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살든지. 근데 다시 또 이제 공직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게 좀 국민들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특히 저번에 말씀드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공직 김앤장 공직, 김앤장 공직 공직. 예.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전에 물론 뭐 윤중현 금감원장 내지는 뭐 네. 이현재 경제부총리 그분들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만큼은 아니죠. 그 부총리 이번에 그 총리 후보자만큼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또 사례도 있었어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5월에 그때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후보자. 네.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후보자 그때 올라왔을 때도 그분이 대법관 끝나고 법무부 일하면서 네. 그 송사 이제 그 사건을 맡았죠. 거기 수임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변호사로서 네. 수임료를 받은 거예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임료가 16억을 받았어요. 그때 네. 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법관 맞아요. 출신이니까 전관예우가 확실한 거죠. 16억에 5개월 동안 수임료를 16억을 받아. 그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받은 거 아니야? 5개월에 아무리 대법관이라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자신도 그걸 알고 그만두셨어요. 총리 후보직 그때 사임을 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은 이제 법관, 네. 대법관 출신에 대한 어떤 변호사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기에 대한 고액 수임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따가운 눈초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이 최소한 대법관 출신이라면 법관으로서 최고의 그 위치와 그다음에 네. 법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문제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으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총리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분도 고위 공무원으로서 진짜 총리와 경제부총리와 다 하셨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그 김앤장을 2번씩 고문하면서 20억 넘게 그 고액 고문료잖아 이건 또 그 변호사의 그 수임료 명확한 수임료도 아니고 고문료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내용을 어떻게 돈을 받고 썼는지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과연 정말 국민들이 용인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이 염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도 좀 연세도 좀 되시고 나름대로 그 자기 어떤 그 공무원 내지는 그 명예도 있을 텐데 네.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뭐 아까 말씀 뭐 그런 또 심지어 그런 스포츠 클럽의 어떤 회원권 문제까지 다 나오는 거 보면 그러게요.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계속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총리는 인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마 이런 전반적인 국민적인 어떤 여론과 네. 그런 그 쉽게 말하면 분위기 그다음에 아하. 그 국민적 감정 음. 그거에 대한 그 명확하게 아마 인식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작년 10년 전에 뭐 그 당시와 같이 비교할 문제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또 뭐 윤석열 정부 물론 초기긴 첫 총리긴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어떤 도덕성 그리고 그 총리 뭐 인준이 또 뭐 무슨 발목 잡기 아니냐 뭐 또 분명히 뭐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쪽 그 국민의힘에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는데 그게 발목 잡기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정말 이것이 정말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한 네. 그런 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그리고 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전문성을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부를 꾸리겠다는 어떤 네. 그런 그 원칙에 이게 아하. 맞는 인사인지 그러게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국민 눈높이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네. 내용도 어떨지 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